당신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심리학과 신경과학이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검증해온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의 한가운데에는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있어요. 바로 비교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왜 인간이 비교를 멈출 수 없는지, 왜 SNS가 그 비교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렸는지, 그리고 왜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만족감이 사라지는지. 끝까지 보시면 공허함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를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잠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스마트폰 몇 번 들었어요? 평균적으로 한국인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100번 이상 확인한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 먹으면서, 화장실에서, 잠들기 직전까지. 그리고 그 시간의 상당 부분이 SNS 확인이에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카카오톡.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SNS를 보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뭔가 모르게 찝찝하고 내 삶이 조금 초라해 보이는 그 느낌. 알 것 같죠? 나만 이런 거 아닌가 싶은 그 감정. 그거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개념 세 가지만 미리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회 비교 이론. 두 번째, 하이라이트 릴 효과. 세 번째, 헤도닉 트레드밀.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왜 우리가 비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달리 보일 거예요. 1954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제목은 사회 비교 과정 이론이에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데 이 논문은 지금도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 중 하나예요. 페스팅거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평가하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그런데 절대적인 기준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판단한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달리기를 5km 했어요.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혼자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봐요. 저 사람은 10km 뛰었네? 그럼 나는 부족한 건가? 아, 저 사람은 3km밖에 못 뛰었네. 그럼 나는 괜찮은 건가? 이게 비교예요. 그리고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뇌가 이렇게 살게 돼 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뇌는 끊임없이 주변을 스캔해요. 이건 진화적으로도 말이 돼요. 내가 집단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생존 전략을 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페스팅거는 비교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상향 비교.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성공한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30에 이미 임원인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저 사람 몸매 봐봐.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거요. 다른 하나는 하향 비교.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위안을 찾는 거예요. 그나마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고요. 재미있는 건 두 가지 모두 비교라는 행위는 같은데 심리적 효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상향 비교를 많이 하면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감각이 커지고요. 하향 비교를 하면 그래도 나는 괜찮아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역설이 나와요.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사람, 뭔가를 바꾸고 싶은 사람일수록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 상향 비교를 더 많이 해요. 더 잘 되고 싶으니까 더 잘된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자존감이 서서히 깎여요. 열심히 하려고 볼수록 더 작아지는 느낌. 이걸 경험해 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잠깐요.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할게요. 먼저 SNS가 이 비교 본능을 어떻게 완전히 왜곡시켜버렸는지부터 봐야 해요. 자, 이제 SNS 이야기를 해볼게요. 페스팅거가 사회 비교 이론을 발표한 1954년과 지금 2025년에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비교 대상의 수와 질이에요. 1954년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이웃, 친구, 직장 동료들이랑만 비교했어요. 비교 대상이 많아봤자 수십 명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아주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현실을 그대로 봤어요. 잘 되는 날도, 힘든 날도, 지저분한 직도 다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팔로워가 수백만 명인 사람, 완벽한 몸매, 완벽한 집, 완벽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하루에도 수백 장씩 내 피드에 올라와요. 그리고 이 비교 대상이 전 세계에서 오거든요. 내 옆동네 친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 보이는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SNS에 올라오는 건 하이라이트 릴이에요. 영화 예고편처럼 가장 좋은 장면만 모아놓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누가 인스타그램에 오늘 지하철이 고장나서 지각했고 상사한테 혼났고 저녁엔 혼자 편의점 도시락 먹었다는 사진을 올리나요? 아무도 안 올리잖아요. 대신 올리는 건요. 이국적인 여행지 사진, 고급 레스토랑, 운동 후 멋진 몸, 예쁜 카페.
우리도 그걸 알아요. SNS는 어차피 보여주고 싶은 것만 올리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닌 거 알아요. 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우리 뇌는 알고는 있어도 느끼지는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뇌, 특히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는 이건 가짜야, 무시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이미지 자체에 반응해버려요. 예쁜 것 보면 와 하고, 멋진 것 보면 저렇게 살고 싶다 하고, 이성이 개입하기 전에 감정이 먼저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SNS는 가짜야라고 알면서도 볼 때마다 기분이 미묘하게 다운되는 거예요. 2023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가 있어요. 무려 15년치 수십 개의 연구를 종합한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요. SNS에서 상향 비교 대상에 노출될수록 자존감, 신체 이미지, 주관적 행복감, 정신건강이 모두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비극적 악순환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울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SNS에서 더 많이 비교하게 돼요. 근데 SNS에서 상향 비교를 하면 기분이 더 안 좋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러면 또 자기평가 욕구가 강해져서 SNS를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또 더 우울해져요. 탈출구가 없는 트랙이에요. 그리고 이건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 9,820명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30대 청년층은 SNS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어요. 미국 역학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하루 2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확률이 2배 높았어요. 하루 2시간이면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 스크린 타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2시간을 훌쩍 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SNS에 올라오는 사람들처럼 실제로 잘 되면 비교해도 안 아프지 않나요? 열심히 해서 저 사람들 수준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나와요. 헤도닉 트레드밀. 헤도닉 트레드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헤도닉은 쾌락이라는 뜻이고 트레드밀은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이잖아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자리인 그거요. 이걸 처음 연구한 건 1971년 심리학자 브릭만과 캠벨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인상적인 실험을 했거든요. 복권 당첨자들을 장기간 추적했어요. 억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1년 후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측정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당첨 직후에는 당연히 행복감이 폭발해요. 근데 1년이 지나자 행복 수준이 당첨 전이랑 거의 비슷해졌어요. 심지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맛있는 밥 먹기, 친구랑 먹기, 이런 것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오히려 당첨 전보다 낮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뇌가 적응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가 기본이구나 하고, 좋은 것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은 그걸 기준점으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다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리기 시작해요. 이게 트레드밀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행복의 기준점은 늘 조금 앞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회 비교가 결합하면 더 무서워져요. 내가 목표를 달성했어요. 잠깐 행복해요. 근데 SNS를 켜면 나보다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이 보여요. 이제 내 달성감이 순식간에 쪼그라들어요. 나 이 정도 됐는데 왜 아직도 부족한 느낌이지?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바로 헤도닉 트레드밀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어요. 심리학자 류보머스키가 2001년에 밝혀낸 건데요.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사회 비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사회 비교를 기분 조절 수단으로 잘 안 써요. 남이 잘 됐을 때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가 아니라 오, 저 사람 대단하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반면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정보든 자신의 비교 기준으로 쓰게 돼요. 남이 잘 되면 나는 아직 멀었다로, 남이 힘들어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별로 없네로. 이건 의지력이나 성격의 차이가 아니에요. 자기 참조의 습관 차이예요.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SNS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비교를 아예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패스팅거의 이론으로 돌아가 보면 비교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교를 완전히 없애는 건 숨을 안 쉬겠다는 것만큼 비현실적이에요. 그렇다면 답은 비교를 없애는 게 아니라 비교의 대상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제의 나와 비교하기. 심리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있어요. 타인과 비교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훨씬 높은 만족감과 자존감을 보인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나는 이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네? 이 비교는 동기부여도 되고 자존감도 높여줘요. 비교를 하는 건 같은데 대상이 달라요.
오늘부터 SNS 피드를 보기 전에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한 달 전보다 뭐가 달라졌지? 그 질문 하나가 비교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어요. 수동적 소비를 능동적 소비로 바꾸기. SNS를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연구들을 보면 수동적 스크롤링,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남의 피드만 보는 것. 이게 자존감에 가장 해로워요. 반면 내가 뭔가를 게시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좋아하는 컨텐츠를 탐색하는 능동적 사용은 상대적으로 덜 해로워요. 다음에 인스타 열 때 그냥 스크롤만 내리지 말고 뭔가 남기세요. 댓글 하나, 짧은 스토리, 아무거나요. 그게 소비자에서 참여자로 바뀌는 첫걸음이에요. 경험에 투자하기. 소비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물건보다 경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오래 행복해요. 왜냐면 경험은 비교하기가 어렵거든요. 명품 가방은 저 사람도 갖고 있네가 되지만 친구와 함께한 여행의 기억은 비교 대상이 없어요. 나만의 거니까요. 그래서 헤도닉 트레드밀에 덜 걸리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경험에 투자하는 거예요. 더 좋은 물건을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경험을 쌓는 게 장기적인 행복에 훨씬 유리해요. 자신만의 기준 설정하기.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페스팅거가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을 때 비교가 일어난다고요. 그렇다면 자신만의 절대적 기준이 있으면 비교가 줄어들어요.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삶이란 어떤 모습인가? 이걸 명확하게 정의한 사람들은 남의 삶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요. 근데 현대인 대부분은 이게 없어요. SNS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삶이 좋은 삶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트랙이 남이 깔아준 트랙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할게요. 비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비교는 인간이 수만 년간 써온 가장 강력한 학습 도구 중 하나예요. 좋은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느끼는 건 성장의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비교의 대상이에요. SNS가 만들어낸 비교 대상은 실제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리즘이 선별한 완벽한 순간들의 컬렉션이에요. 그리고 헤도닉 트레드밀이 가르쳐주는 건 어떤 목표를 달성해도 그 만족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기준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어요. 트레드밀이니까요. 하지만 내 안에 기준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은 비교를 도구로 쓰지 비교가 그 사람을 끌고 다니지 않아요. 열심히 살수록 공허해지는 게 아니에요. 남의 기준으로 열심히 살수록 공허해지는 거예요.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의 기준으로 달리고 있나? 사회 비교 이론을 발표한 페스팅거는 인간은 비교를 통해 자신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이건 바꿀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교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되 비교의 대상을 잘 선택하는 게 삶의 기술이에요. 오늘 당장 핸드폰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딱 한 번만, 5분만 시간을 내서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나에게 좋은 삶이란 어떤 모습인가? 남이 올린 사진 속 삶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설계한 내 삶의 기준. 그게 뭔지 알면 비교가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비교를 도구로 쓸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공허하다고 느끼는 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달렸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이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비교의 심리학, 헤도닉 트레드밀, 그리고 SNS 시대의 자존감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나에게 좋은 삶이란 이달을 채워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답이 정말 궁금해요. 감사합니다.